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드림TV의 다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선생님들께 수업 실현과 심층 면접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안타깝게도 모든 질문을 다 담지는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드리면서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남았기 때문에 뽑은 10개의 질문을 함께 읽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림TV와 함께하는 Q&A 시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면서 한번 10개의 질문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학습 목표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 면접관한테 어필하는 팁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질문을 보고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긴 해요. 학습 목표는 수업 중 활동을 통해서 달성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활동을 다 하고 나서 꼭 이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관적이긴 한데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 이렇게 짜여진 활동을 보면 면접관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좋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팁은 그래서 활동을 했을 때 이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니까 구상할 때 꼭 학습 목표를 보면서 활동을 구상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구상지 작성법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구상할 때 꼭 학습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게 활동을 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처럼 꼭 구상하실 때 학습 목표 달성되도록 활동을 2개에서 3가지를 짜시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을까 한번 방법을 좀 고안해봤는데, 두 번째 방법은 마지막 활동이 끝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활동까지 끝내니까 오늘 공부할 문제를 다 잘 배우고 학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모두 수고한 여러분한테 칭찬의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이런 식으로 교사의 발문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선생님들 이런 발문 쓰시면 학습 목표도 달성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답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순회지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세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수업 실험 피드백 하면서 이 순회지도에 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순회지도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순회지도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수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순회지도가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꼭 순회지도는 정말 내가 순회를 도는 것처럼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는 느낌을 꼭 자연스럽게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향은 V자형이든 O자형이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마음 편하게 정해놓고 내가 순회지도 첫 번째 할 때는 O자형으로 한번 돌아봐야겠다. 두 번째는 V자형으로 돌아야겠다.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돌아도 되겠죠. 시간을 보시면서 방향을 정해놓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조건 아동이 한 명 있다면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게 그 학생이 앉아있는 곳에 가서는 그 학생을 꼭 지도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는 왼쪽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조건 아동을 지도하면 조금 그 면접관님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남은 기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업 실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다른 한 분께서는 2주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심층 면접을 연습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먼저 자기만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단점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쯤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사의 모습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남은 시간 동안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었지라는 장점을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팁 첫 번째는 내가 교사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꼭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하길 바래서예요. 선생님들께서 뭐 단점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 이렇게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나의 장점은 뭐였지? 그래, 나는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수업에 이런 밝은 모습을 넣어야겠다. 면접 때 좀 더 당차고 밝은 모습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마지막 정리 기간에 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기보다 지금까지 했던 나의 틀을 정리하고 수렴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저도 한 2주 정도, 1주 정도 남았을 때는 좀 정리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혼자 개인 시간에. 그래서 만능 틀 수업 실험 때 했던 거 처음에 초반에 많이들 쓰셨을 텐데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면접관들 앞에서 할 만능틀, 내가 선택한 그런 중요한 요소들, 난 이런 발문을 쓸 거다, 나는 이런 피드백을 할 거다라고 다 이미 생각해 놓으셨잖아요. 그것들 만능틀 다시 컴퓨터로 치면서 다시 한번 한 A4 용지에 쭉 뽑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심층 면접은 문항별 답변을 예를 들면 뭐 미래교육이면 미래교육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내가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문예체 교육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컴퓨터로 써보고, 이렇게 처음 마음처럼 써보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플러스 자신의 교직관을 꼭 녹여내서 답변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네 번째 질문은 되게 섬세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제지 중간중간 봐도 되나요? 조건 부분만 잘라서 가져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죠. 특히 여러분 공고문 다시 한번 꼭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도별 공고문이 다 다른데요. 2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업 실현 그리고 심층 면접, 그 다음에 과정안 다 어떻게 진행할지 각 시도별로 엄청 자세하게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나 문제지 가져가도 되는 건가? 구상지만 가져가는 건가? 이렇게 이분처럼 사소한 거 미리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분께 걱정되신다면 구상지에 적는 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구상 시간 너무 짧아서 그 조건 부분 잘라서 가져가거나 이렇게 뭐 재구성할 시간은 되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께 꼭 구상지에 적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미러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미러링 단순 반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피드백 받으실 때 미러링 너무 단순 반복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발문을 다 반복해서 A 학생이 이렇게 A가 이렇게 얘기했군요. B가 저렇게 얘기했군요. 라고 다 미러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먼저 다양한 미러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단축 반복 형태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이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자, 우리 이번 활동에서 무엇을 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A라는 학생은, 선생님 뭐 잘했어? 우리 뭐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B라는 학생이 손을 든 거죠. 하고, 이 학생이 학습 문제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볼 친구 있나요? 하면서 또 다른 발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단순 반복만 하시지 마시고요. 추가 질문 또는 또 잘못 대답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했지? 라고 질문을 했는데 꼭 잘못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러링 할 때, 누가 지금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충해줄 친구 있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발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했던 것은 모든 미러링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서 미러링을 안 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냥 질문만 하고 네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주는 걸 보니까 모두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미러링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적절히 보시면서 이런 다양한 미러링의 방법을 섞어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미러링을 하는 거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팁은 학습 목표 달성과 조건 달성에 필요한 것 중심으로 미러링 하길 바랍니다. 모든 거를 다 강론 내용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가 아니라 학습 목표 달성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들, 그 다음에 조건 달성과 필요한 거 있잖아요. 누가 아까는 이렇게 일어나서 자꾸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잘 앉아서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군요. 아주 칭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건 달성은 꼭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 중심으로 미러링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6번째로 넘어갈게요. 당일에 수업 문제를 보았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올까봐 무서워요. 조건만이라도 확실히 챙겨가자는 주의인데 이렇게 계속 연습해도 되는 걸까요? 저도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모르는 강론 내용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분께는 수업 실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차에서 이미 지식적인 내용은 많이 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실현 본질은 저 스스로 이렇게 지식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는 아니라고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수업 실현에서 내가 보여줘야 될 건 자신의 수업관,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로서의 자세, 이런 정의적인 것들을 수업 실현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자꾸 강론을 이렇게 들춰보는 것보다 저는 그 교사로서 나의 자세? 내 발음은 분명한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발화인가? 이런 것들, 또 조건 충족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빼먹지 않고 하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만약에 정말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의 개관을 활용하거나 혹시 단원 개관이 없다면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강론의 미러링을 줄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강론의 내용이 모두 다 나와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강론 내용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미러링 줄이고 차라리 나는 이런 정의적인 요소를 많이 넣고 인성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야겠다라고 수업을 기획해서 아예 나의 그런 정의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는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가림막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별 토의 활동을 시켜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예 개인 활동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들 보면 예상 문제에서 특히 코로나 관련된 조건이 나오죠. 근데 가림막이 있는데 토의 활동, 모든 활동 시켜도 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처음 겪는 상황이라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토의를 나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안전수칙 이야기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마스크 잘 쓰고 토의하기, 두 번째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토의하기, 이렇게 모든 활동을 시킬 때도 이런 안전수칙을 꼭 잘 얘기하고 모든 활동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조건에 나온다면. 두 번째, 만약에 나는 토의를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건 조금 싫다라고 하신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패들렛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누가 글을 올리고 거기다 댓글 달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모든 활동, 토의 활동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그래서 태블릿 PC를 나눠준 다음에 이거 이용해서 토의 활동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8번째 질문은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셨어요. 교육청 시책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저도 진짜 많이 고민했던 건데 특히 심층 면접 관련해서 먼저 시책은 외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책이 이거 달달 외워야 되나? 내가 이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의 시책을 내가 이렇게 다 꿰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지금 2021년 됐죠. 그래서 새로 발행된 교육청 시책 새해 화두를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특히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청 시책과 그런 화두가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온 건데요. 이렇게 새해 화두가 나왔습니다. 꼭 이렇게 사자성어를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영과 후진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문제도 기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본인이 시험 보시는 시도별 홈페이지 찾아가시고요. 이렇게 교육청 시책, 새해 화두, 바뀐 건 뭐가 있지? 지난 해랑 뭐가 달라졌지? 어떤 걸 더 강조했지? 이 부분에서 중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일단 체크하신 다음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시책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책을 주제로 교사로서 어떻게 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 교실에 있을 때 한 교사로서 예를 들면 뭐 미래교육이 나왔어요. 그럼 너는 미래교육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방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문예체 교육이 나왔다고 하면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이 방안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시책을 달달 외우기보다 남은 시간 시책을 눈으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아 나는 교사로서 이런 방안 할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시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시책 외우느라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난 교사가 되기 위한 거니까 내 교직관 어떤 걸 중요시하는 교사가 되고 싶은지 답변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책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정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책이 나오더라도 나는 이걸 중요시하는 교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책을 이렇게 풀어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9번째 질문은 면접 때 첫째, 둘째 등의 담화 표지어와 함께 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별로라는 의견도 있고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특히 피드백할 때 이렇게 엇갈리는 피드백이 나오면 되게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계속 의구심이 들고 확신이 스스로 들지 않는다면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도 지금 이게 확립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담화 표지어 나는 사용해서 분명하게 순서를 알리고 싶다면 손을 되게 간결하게 확실하게 들고 내리기를 바래요. 어떤 분들은 손을 드시는데 되게 이게 단정하지 않은 느낌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절대 주지 않게. 이거는 나를 가장 많이 본 스터디원들께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원들이 여러 번 봤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이거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거 쓰시고요. 정답은 없으니까 네, 내가 이걸 하는 거에 확신이 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확신이 없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무릎에 두고 눈을 맞추면서 답변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어떤 거에 내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냥 그럴 때는 제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10번째 질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면접 대답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서론 결론 꼭 넣어야 하나요? 자신감인지, 키워드인지, 가지수인지 많이 헷갈리시죠? 저는 먼저 가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팁 첫 번째, 가지수는 꼭 채우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즉답형 문제를 지금 구상을 하는데 구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서론 결론 당연히 빼야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 빠르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서론 결론 시간 보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근의 경향이 어떤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서론을 끄는 거는 그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면접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서론 결론은 넣었다 빼시는 거 즉답형에서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가지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문제에서 묻는 주제에 관련돼 있는 걸 키워드를 넣어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지수만 넣으면 안 되겠죠. 가지수는 모두가 다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넣어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미래 교육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해봐라 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미래 직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첫째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로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미래 직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풀어서 하는 것보다 진로 교육 이렇게 논지에는 키워드를 꼭 넣어서 대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면접 대답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 가지수, 두 번째 논지에 키워드를 넣어서 대답하기. 거기다가 자신감까지 있으면 완전 좋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다 받아봤는데요. 열심히 하신 여러분께 저도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것만으로 저에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는 신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꼭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꼭 잘 정리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